나는 54살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채로 살아왔는지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 검은 가면을 쓴 여자가 내 손을 잡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심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뛸 수 있다는 것을. 한 여자의 체온이 이렇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나이도 몰랐습니다. 얼굴도 가면 뒤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허리를 감싼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탱고 음악이 흐르는 홀에서 우리는 춤췄습니다. 아니,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옷을 입은 채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몸의 언어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터치에 굶주려 있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는지. 오늘 밤 당신은 제 이름도 나이도 몰라야 해요.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도 나처럼 오랫동안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존재하며 진짜 자신은 잊고 살았다는 것을. 테라스로 나갔을 때 밤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드레스 첫 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 빨라진 심장 박동. 가빠진 숨소리. 17번. 내가 그녀의 번호를 불렀을 때 그녀의 몸이 완전히 내게 녹아들었습니다. 신뢰의 항복이었습니다. 아니, 욕망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가면을 벗지 않은 채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몸은 기억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녀의 체온, 코끝에 남은 그녀의 향기,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신음소리. 자정이 되어 헤어질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흘 후 지하철 플랫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가면도 없이, 번호도 없이, 그저 본능으로. 혹시 며칠 전 파티에 계셨나요? 내 질문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면 없이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호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원했습니다. 52살의 여자와 54살의 남자. 세상은 우리를 늙었다고 말합니다. 시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욕망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하고 더 솔직하고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54살 남자의 고백입니다. 가면 무도회에서 시작되어 진짜 욕망으로 이어진 부끄럽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당신도 혹시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 안에도 아직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다만 누군가 그 불씨를 다시 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 김문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 아래 이름 없는 탱고.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김문환, 54살의 남자다. 이혼한 지 7년째. 그동안 나는 내 욕망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억누르는 법을. 하지만 그날 밤 가면 무도회 초대장을 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내 몸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반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한 남자로서의 갈망. 나는 항상 누군가의 역할로만 존재해왔다. 책임감 있는 직장인, 성실한 전 남편, 그리고 이혼 후엔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중년 남자. 하지만 진짜 나, 욕망을 가진 남자로서의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가. 무도회장 입구에서 번호를 받았다. 가면을 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오늘 밤만큼은 김 부장도 이혼남도 아닌 그냥 한 남자일 수 있다는 사실에. 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를 봤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였다. 그녀의 등 라인이 촛불빛에 윤곽을 드러낼 때마다 내 시선이 자석처럼 끌렸다. 부드러운 곡선. 쇄골에서 시작해 어깨로 이어지고 등뼈를 따라 내려가는 그 선.
나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미끄러뜨리는 상상을 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녀는 홀 한쪽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가면 뒤로 보이는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인정한 사람처럼. 그 모습이 나를 더 끌어당겼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오늘 밤 처음으로 내 안의 갈망을 인정하러 온 것이니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잠시 나를 봤다. 그 시선 교환만으로도 뭔가 전기 같은 게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온몸으로 전율이 퍼져나갔다. 이게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허락이었다. 나를 이끌어도 좋다는. 음악이 시작되고 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드레스 천이 얇았다. 그 아래 그녀의 체온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내 손바닥이 그녀의 허리 곡선을 따라 자리를 잡았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약간 힘을 줬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리드를 시작했다.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몸이 밀착되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다. 그 리듬 자체가 하나의 유혹이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마치 우리가 나누게 될 모든 것의 예행 연습 같았다. 그녀의 몸은 처음엔 긴장해 있었다. 아마도 오랜만에 남자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낯선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내 손에 조금 더 힘을 주고 허리를 당기는 압력을 조절하며 나를 믿어도 된다고 몸으로 말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몸이 갑자기 녹아내렸다. 저항이 사라지고 그녀의 모든 무게가 내게 기댔다. 신뢰의 무게.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뭔가. 항복. 아니, 선택. 그녀가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말없이 춤을 췄다.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내가 허리를 조금 더 강하게 당기면 그녀는 더 깊이 내게 기댔다. 내가 손을 등 쪽으로 조금 올리면 그녀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이 모든 미세한 변화들이 나를 흥분시켰다. 내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가 나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참을 춤추다가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사실 나는 그녀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를 그녀의 귀에 직접 닿게 하고 싶었다. 내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어 나를 봤다. 가면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갈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에 올려진 손에 힘을 줬다. 손가락이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그 작은 제스처가 모든 걸 말해줬다. 계속해요. 멈추지 마요. 음악이 바뀌고 템포가 느려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거의 공간이 없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부드러운 곡선이 내 단단한 몸에 눌렸다. 나는 그 압력을, 그 따뜻함을, 그 부드러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따뜻하고 불규칙했다. 나는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향수가 아니었다. 그녀 자체의 냄새. 살아있는 여자의 채취. 은은하고 달콤하면서도 뭔가 자극적인. 그 냄새가 내 이성을 흔들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내 가슴팍에 그녀의 가슴이 닿아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이 서로의 박동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옷을 입은 채로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몸의 언어로 대화하고, 터치로 질문하고, 압력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솔직해졌다. 그녀가 갑자기 움직여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나는 숨이 멎었다. 당신은 제 이름도 나이도 몰라야 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늘 밤은요.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이 나를 더 흥분시켰다.
그녀는 지금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정체가 없는 자유를 원하고 있었다. 나이도,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이 순간의 욕망만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알아요. 나는 낮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더 강하게 당겼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숨 쉴 틈도 없었다.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붙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곡선을, 모든 떨림을, 모든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입술이 내 목에 스쳤다.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가벼운 접촉이 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이 춤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천천히 돌렸다. 회전하는 동안 그녀의 등이 내 가슴에 닿았다. 나는 그 부드러운 등 라인을 내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다시 속삭였다.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걸로요. 그녀의 몸이 더 깊이 내게 기댔다. 머리를 뒤로 젖혀 내 어깨에 기댔다. 이 자세는 더 노골적이었다. 더 항복적이었다. 그녀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다시 돌려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가면 뒤에서도 그 눈빛의 강렬함이 느껴졌다. 욕망, 두려움, 기대, 모든 게 뒤섞인. 테라스로 나갈까요? 내가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야외 테라스로 나오자 밤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시원했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그녀를 난간 쪽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 섰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내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을 정도로. 춥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사실 나는 그녀가 춥다는 대답을 기대했다. 그럼 내가 그녀를 안을 명분이 생기니까. 전혀요.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가볍게. 마치 묻는 것처럼.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뒤로 살짝 기댔다. 내게. 그 작은 움직임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팔로 그녀를 감쌌다. 뒤에서 그녀의 몸 전체를 내 품에 가뒀다. 그녀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놀람인지 흥분인지. 하지만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팔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리고 꽉 잡았다. 17번. 내가 그녀의 번호를 불렀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왜 번호로 부르는 게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에는 책임이 따라오니까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댔다. 하지만 번호는 자유예요. 오늘 밤만이.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내 품에 온몸을 맡겼다. 나는 그녀의 무게를 느꼈다. 신뢰의 무게. 욕망의 무게. 당신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몸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나도 속삭였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심장 박동을, 숨소리를 느끼며.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 웅변적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우리는 마주보고 있었다. 내 팔에 안긴 채로.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다. 가면 뒤에 그 눈빛. 질문으로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에 손을 가져갔다. 가면 아래로 드러난 피부. 부드럽고 따뜻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윤곽을 따라갔다. 턱선을 따라, 목선을 따라.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다. 작은 신음 같은 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나는 손을 내려 그녀의 목에 올렸다. 맥박이 뛰고 있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내 손가락 아래서 그녀의 생명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고 뜨겁고 원하고 있었다. 엄지로 목선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이 감겼다.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완전한 항복의 자세.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 솔직한 반응이, 이 떨림이, 이 욕망이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있었다. 손을 더 내려 쇄골을 따라 움직였다. 드레스가 허락하는 만큼만. 하지만 그 제한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터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상이 더 강렬했다. 당신을 만지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더 많이, 더 깊이. 그녀가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같은 욕망이 있었다. 저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전부 다. 그 말이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었다. 나는 그녀를 벽 쪽으로 이끌었다. 등을 벽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그녀 양옆 벽에 손을 짚었다. 그녀를 가두듯이.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똑바로 봤다. 도전적으로. 유혹적으로.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나는 얼굴을 가까이 했다. 우리 입술 사이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속삭였다. 당신의 몸이 나한테 이미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터치에 굶주렸는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렵지만 동시에 간절한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그녀가 고백했다. 저는 너무 오래 저 자신을 부정하고 살았어요. 제 욕망을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해요.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나는 그 솔직함에 완전히 무너졌다.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가져갔다. 가볍게 눌렀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관자놀이에서 볼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의 턱선을 따라 입술을 움직였다. 목으로. 그녀가 고개를 뒤로 젖혔다. 더 많은 공간을 내게 허락했다.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의 맥박이 내 입술에 느껴졌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녀가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꽉. 마치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그럼 같이 미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는 싫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몸 전체가 내 품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부드러운 곡선이 내 단단함에 눌렸다. 우리는 완벽하게 맞물렸다. 퍼즐 조각처럼. 그녀가 내 목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를 태웠다. 이 밤이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끝나더라도 이 느낌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현실이 돌아왔다. 자정의 종이 울렸다. 무도회가 끝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결되어 있고 싶었다. 가면은 벗지 말아요. 그녀가 간청했다. 얼굴을 보면 이 마법이 깨질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현실을 마주할.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몸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손에 남은 그녀의 체온, 코에 남은 그녀의 향기, 가슴에 남은 그녀의 부드러움. 모든 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졌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내 안에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남긴 불씨. 욕망의 불씨. 그리고 그 불씨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다시 타올랐다. 그녀를 봤다.
아니, 정확히는 느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온몸의 세포가 알아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내 손목에 찬 시계를. 그날 밤 내가 착용했던 그 시계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천천히 시선이 올라와 내 얼굴을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면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터치의 기억, 열기의 기억, 욕망의 기억.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플랫폼에서 나는 그저 그녀에게만 집중했다. 혹시 며칠 전 파티에 계셨나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확인시켜줬다. 내 몸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였다. 내가 그날 밤 안았던, 떨렸던, 원했던 바로 그 여자. 저도요.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봤다. 이제 가면은 없었다. 얼굴이 다 보였다. 나이도 보였다. 주름도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은 없었다. 오히려 더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솔직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하지 말아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그냥 그 밤의 기억으로만 남겨둬요. 나는 이해했다. 그날 밤의 마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녁 함께 하실래요? 내가 물었다. 직접적으로. 그녀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알고 있다는 게 담겨 있었다. 이게 단순한 저녁 식사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연속이라는 것을. 그날 밤이. 어디서요? 조용한 곳이요. 우리만 있을 수 있는.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볼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을 떼지 않았다. 좋아요. 그 대답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높았다. 그녀의 손이 시트 위에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꽉. 그녀가 내 손을 돌려잡았다. 손가락을 맞잡았다. 그 작은 제스처가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준비됐어요. 당신은요? 호텔 로비를 걸어갈 때 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소유의 제스처. 그녀는 내게 더 가까이 붙었다. 허락의 제스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봤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중년의 남자와 여자. 하지만 눈빛은 젊었다.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그녀를 봤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었다. 가면도 번호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우리의 욕망만.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무서워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없이 돌아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요. 그녀가 내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하나씩. 서두르지 않으면서.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가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녀에게 통제권을 주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는 속도로 가도록.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단추까지. 셔츠가 벌어지고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직접 닿았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 그녀의 손바닥이 내 심장 위에 올려졌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다. 당신도 떨리고 있네요. 당연하죠. 내가 말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원하는 건 오랜만이니까요. 그녀가 다른 손도 올렸다. 이제 두 손으로 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탐색하듯이. 천천히. 윤곽을 따라, 근육을 따라. 당신 몸이 이렇게 단단할 줄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손길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내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드레스 지퍼에 손을 올렸다. 잠시 멈췄다. 허락을 구하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나는 천천히 지퍼를 내렸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정적이었다. 약속의 소리. 벗겨짐의 소리. 드레스가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천천히. 나는 그 과정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깨가 드러나고 쇄골이 드러나고 그 아래가 드러나는 과정을.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내 앞에 섰다. 취약하고 떨리고 하지만 아름다웠다. 완벽하지 않은 몸. 세월의 흔적이 있는 몸.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진짜였다. 더 솔직했다. 더 용감했다. 아름다워요.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모든 곡선이, 모든 흔적이, 모든 떨림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녀가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목을 감쌌다. 침대에 눕혔다. 부드럽게. 그리고 그녀 옆에 누웠다.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약속했다. 당신의 모든 반응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당신이 언제 숨을 참는지, 언제 신음하는지, 언제 나를 더 원하는지. 그녀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도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요. 모든 순간을요. 모든 터치를요. 모든 열기를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탐색했다. 이번엔 가면이 없었다. 눈을 마주치며, 표정을 보며, 모든 반응을 확인하며. 그녀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작은 터치에도 온몸이 떨었다. 나는 그 모든 떨림을 느꼈다. 기억했다. 소중히 여겼다. 여기는요? 나는 물으며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등이 활처럼 휘었다. 대답이었다. 여기도요? 또 다른 곳. 그녀가 신음했다. 작지만 솔직한. 나는 계속 물었다. 몸으로. 그녀는 계속 대답했다. 몸으로.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점점 솔직해졌다. 점점 절실해졌다. 이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외로움이, 갈망이.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걸 쏟아냈다.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문헌아. 나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은영아. 우리는 드디어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더 이상 역할이 아니었다. 진짜 우리였다. 욕망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봤다. 가면 없이. 번호 없이. 오직 우리 자신으로. 그리고 함께 무너졌다. 여운이 길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땀이 식고 숨이 고르게 돌아오고 심장이 진정되는 동안.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절대로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줘서.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도요. 저는 이제 다시는 예전의 저로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해요. 내가 말했다. 새로운 우리로.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더 서로를 확인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매번 더 깊이. 마치 평생의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것처럼. 새벽이 왔을 때 우리는 지쳐 있었지만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었다. 나는 54살의 남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단순히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욕망을 가진 남자이고, 여전히 떨릴 수 있는 남자이고, 한 여자를 완전히 원할 수 있는 남자다. 그리고 그게 나를 진짜 살아있게 만들었다. 나는 김문환, 54살의 남자다. 아니, 이제는 55이 되었다. 하지만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다.
오늘도 나는 그녀를 만났다. 박은영.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다. 가면 무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솔직해졌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난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녀에게는 문화센터 일이 있고, 나에게는 회사가 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처음처럼 설렌다. 오늘도 그랬다.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내 심장은 20살 청년처럼 뛰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을 때 나는 여전히 숨이 멎었다. 가면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비로웠다. 단정한 옷차림,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옷 아래에 얼마나 열정적인 여자가 숨어 있는지. 그 조심스러움 뒤에 얼마나 대담한 욕망이 꿈틀거리는지.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따뜻한 손. 당신을 기다리는 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녀.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우리의 무릎이 닿아 있었다. 손이 맞잡혀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내가 물었다. 평범했어요. 문화센터 일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렜어요. 나는 그 눈빛을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저도 평범했어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상사한테 시달리고. 나도 대답했다. 하지만 내 눈빛도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했다. 손을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무릎을 스쳤다. 오늘 밤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볼이 살짝 붉어졌다. 여전히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넘어설 용기가 있었다. 우리 장소로 갈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 장소라는 건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빌리기 시작한 작은 원룸이었다. 각자의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공간. 우리가 역할을 벗고 그냥 남자와 여자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룸으로 가는 길, 우리는 손을 꽉 잡고 걸었다. 예전처럼 숨기지 않았다. 누가 보든 상관없었다. 우리는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김 부장도 박 여사도 아닌 그냥 문헌과 은영.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도 내게 안겼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저 서로를 느끼며 심장 박동을, 체온을, 숨소리를. 이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입술을 가져갔다. 천천히.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절실해졌다. 그녀가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더 강하게 감쌌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옷이 벗겨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하나씩 서로를 드러냈다. 매번 새로웠다. 매번 설렜다.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봤다. 여전히 떨려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요.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좋아요. 이 떨림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눈물이 약간 글썽였다. 맞아요.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그냥 기능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눈꺼풀에, 볼에, 턱선을 따라, 목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가빠지고 불규칙해졌다. 나는 그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떨림을, 모든 신음을, 모든 반응을 기억했다. 여기가 좋아요? 내가 물으며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대답했다. 활처럼 휘며. 더요.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더 만져줘요. 나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줬다. 아니, 그 이상을 줬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녀가 감히 요청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녀는 더 이상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원하면 말했다. 좋으면 신음했다. 더 원하면 요구했다. 그 솔직함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때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완전히 가지고 싶어져요. 그럼 가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다. 나는 당신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격렬하게, 솔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여러 번, 절실하게. 문하나, 문하나. 나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기도처럼. 은영아. 우리는 함께 절정에 이르렀다. 서로의 눈을 보며.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몸도 마음도. 여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하지만 평화로웠다. 완전했다. 이게 꿈인 것 같아요.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52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도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시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욕망도 열정도. 하지만 틀렸어요. 오히려 더 강렬해요. 그녀가 말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희귀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때로는 말이 필요 없었다. 몸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다시 옷을 입어야 했다.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각자의 역할로.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모레요. 아니, 내일은 안 돼요? 내가 급하게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당신도 참을성이 없네요. 당신한테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녀가 내 뺨에 손을 가져다 댔다. 좋아요. 내일 봐요. 나도 하루도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동쪽으로, 나는 서쪽으로. 조심히 가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가지 마요였다. 당신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했다. 나도 가기 싫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짧게 입을 맞췄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우리는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6개월 전,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기능하고 있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반복. 감정 없이. 욕망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설렌다. 오늘 그녀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낼까? 언제 만날까? 다음번엔 어디로 갈까? 회의 중에도 그녀 생각을 한다. 그녀의 웃음소리, 신음소리, 숨소리.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떨리는 몸, 뜨거운 입술. 퇴근길에는 그녀에게 전화한다.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아직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뭐든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나는 이제 거울을 볼 때 다르게 본다. 주름진 얼굴, 회색으로 변해가는 머리카락, 늘어난 뱃살. 예전에는 이게 시들어감의 증거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본다. 이건 살아온 증거다. 경험의 증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욕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떨릴 수 있다는 증거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느끼느냐다.
그리고 나는 지금 20살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20살 때는 몰랐으니까.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간이 얼마나 희귀한지, 누군가와 완전히 솔직해지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지금은 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 감사한다. 더 간절하다. 더 치열하게 느낀다. 은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20살 때도 30살 때도 아니에요. 지금 52살의 나. 왜요?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두렵지 않거든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이 들까봐, 늙어 보일까봐, 매력 없어 보일까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나를 원하거든요. 주름진 나를, 완벽하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요. 내가 말했다. 완벽하면은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흔적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살아온 이야기가. 그녀가 울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나 역시 해방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혼한 남자, 늙어가는 남자, 외로운 남자로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한 남자다. 욕망을 가진, 사랑할 수 있는, 여전히 떨릴 수 있는, 그리고 한 여자를 완전히 원할 수 있는. 그게 나를 정의한다. 나이가 아니라. 오늘 밤 나는 혼자 잠들 것이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내일이면 다시 그녀를 만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품에서 나는 다시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나는 미소 짓는다. 6개월 전 가면 무도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몰랐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줄. 하지만 바뀌었다. 완전히. 나는 다시 태어났다. 54살에. 아니 55세.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이, 이 새로운 나이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얻는다는 것을. 솔직함을, 용기를, 감사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신이 될 자유를. 은영과 나. 우리는 가면 뒤에서 시작했다. 번호로만 존재하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면 없이 존재한다. 이름으로, 얼굴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답다. 더 진짜다. 더 뜨겁다. 나는 김문원이다. 55살의 남자.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제약이 아니라 증명이다. 나는 여전히 욕망한다. 여전히 떨린다. 여전히 미친 듯이 한 여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진짜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